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정보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장단점을 활용해 팀 또는 조직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천자인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 중 형성되어진 장단점을 묻고 있죠.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는 초중고 시절의 어떤 계기로부터 발견해낸 본인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팀이나 조직의 이익에 써먹었던 시점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성인이 된 이후의 시점, 그러니까 대학 시절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로 내가 써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적어도 팀이나 조직의 성과에 기여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회라는 것이 성인 이전에는 잘 없기도 할 뿐더러 있다고 해도 난이도 자체가 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발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또 팀이나 조직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할 만한 장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팀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건 도움이 됐다고 쓰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색하지 않을 만한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장점을 써먹었다라고 하시려면 어떤 경험이 좋냐면 실제 본인이 장점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좋습니다. 또 장점을 써먹어서 협상에 성공한 경험이고요. 또 장점을 써먹어서 내가 속한 조직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본 경험입니다. 또 있어요. 장점을 써먹어서 사람을 모아본,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켜 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내 장점을 써먹어서 조직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막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예를 드는가? 여러분은 입사 후에도 이거를 반드시 써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래서 조직의 이익을 가져다 준 사건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써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장점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눈에 띄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는 경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경험에서 수행한 내 역할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자질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너무 막막하다고 한다면 그때 이렇게 슬쩍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이 바로 인재상 그리고 핵심 가치, 요것들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책임, 창조, 도전, 글로벌, 신뢰, 팀워크, 열정 등등의 키워드가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지금껏 이런 자질이 있었나? 하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에 맞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기술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장점을 쓴다고 해서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먼저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건 맞는데 책임감도 같은 책임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달아주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은 일을 해내고야만 하는 책임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도 재치를 발휘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창의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일까봐 위에서 언급된 부분을 바탕으로 저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점은 문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내는 판단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괜찮은 척만 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만약에 알리고 돈을 모으게 된다면 이 친구가 자존심에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친구 몇 명과 함께 우리 용돈이나 좀 벌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일하는 곳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그 친구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학습지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판단력이냐면 미리 좀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캐치해낼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이것을 이제 써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편입학원에서 조교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만치 않은 학원비, 편입학원이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교재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때문에 카운터에서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자, 수강을 하시는데 학원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책상 정리 저와 함께 같이 도와주시면 일정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걸로 한번 충당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거나, 또는 결제 수단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시납으로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분할 납부를 하심으로써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 학생들이 만약에 학원에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끝까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의지를 북돋는 행위를 하면서도 학원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어 줬던 이런 부분 덕분에 사실 그 학원에서 저한테만 시급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 이후에 제가 지인이나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먼저 관찰해내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장점이 이제 성장시켜온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소재 정도가 기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무와 연결지어서 본인의 장점이 역시나 쓸모가 많을 거라는 점을 간략하게 밝혀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제 지난 방송을 좀 참고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점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단점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게으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실수가 잦고 이런 등등의 따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 직무와 거리가 가장 멀어 보이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점이라는 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거나, 혹은 모든 일을 혼자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혹은 주어진 문제에 자신감은 넘치지만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하는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철저히 본인이 망한 사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포장은 망한 사례를 쓰고 난 뒤에 하셔도 되는 겁니다. 괜히 애써 나의 단점은 단점이 사실 아니에요 라는 부분을 계속 구구절절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 단점은 주어진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과대를 맡았었는데 MT 준비 제가 다 한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획도 혼자 하고 답사도 가고 물건도 나르고 버스 대차도 하고, 암튼 학생회 간부들과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친구들 편하라는 목적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떠안겠다는 그런 과욕을 부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시간도 꼬이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기도 했었고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위로와 약간 비아냥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습관을 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나서서 내가 일을 벌리고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었지만, 나하고 뜻을 같이 함께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분배하고, 나는 그 와중에 책임자로서 어떤 과정 관리라는 것들을 꼼꼼히 하는 습관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하다 보니 그 결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일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단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점까지 빠르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작성법과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장점은 웬만하면 부각되게, 단점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단점을 쓰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